오늘은 국민혈세 낭비, 국민혈세 낭비와 적배청산,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강해군의 적폐청산의 결과. 알겠죠? 네.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시작하고 있죠, 지금? 네. 또 이 우리 조선시대 강해군이 조선시대 임금 중에서 몇 년 집권했어요? 몇 년 집권했죠? 4년 집권했어. 4년 만에 누가 암살시켰죠? 응? 갖다 주는 음식을 먹고 죽었죠? 예. 그래서 갖다 주는 음식을 먹고 4년 만에 죽었어.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조선시대 임금 중에서 가장 개혁을 제대로 한 사람이야. 그래서 겨울에는 감옥에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추운데 고생하는 사람들, 죄수들 여러 가지 건강을 관리하고 그 사람들 애로상을 들어가지고 석방할 사람은 전부 뽑아가 석방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생활하고 관계된 거, 돈 문제로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석방해줘. 알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임금이, 강해군이 마음이 아주 좋은 임금으로 조선시대 임금 중에 최고로 마음이 좋은 임금이야. 근데 이 사람도 누구 죽여요? 자기 동생 죽여, 안 죽여요? 죽여요. 자기 동생을 죽여가지고, 이 강해군도 자기 동생도 죽이고, 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불명예서 이렇게 됐죠? 우리 세조가 취임할 때도 누가 불명예서 이렇게 돼요? 단종이 불명예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임금 이 양반이 인조가 들어올 때 강해군이 쫓겨났죠? 불명예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임금들이 나오면서 자기 앞에 있던 임금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강해군은 4년 집권. 단종은 얼마 집권했죠? 단종은 실질적으로 집권이라고 할 것도 없어. 단종은. 그러니까 이 세조가 그냥 바로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 임금 중에서 이렇게 꼭 상대방,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올 때는 희생된 사람이 있죠? 임기 중에 들어온 거야. 이 사람도 임기를 강해군도 왜 4년 만에 해서 40년 한 사람도 있어 없어요? 있어. 근데 그냥 취임하자마자
적폐청산을 주장해. 그래가지고 조선을 그냥 개혁하는 거예요. 쫙 하는데 너무 멋있어요. 참 멋있는 개혁을 착착착 해나가는데 누가 나타나? 쿠데타. 인조가 저 자문을 넘어서 쿠데타를 해가 밤중에 무너뜨려. 에? 저 왕국만 들어가면 왕자를 뺏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전방에 군대를 오게 하려면 전화가 있나 없나? 전화 있습니까? 옛날에는 쿠데타가 일어나도 통신이 두절되어 있는 거예요. 가서 군대를 데려오려면 이미 다 끝난 이후야. 지금은 청와대 대통령이 있는데 쿠데타가 나면 어떡하죠? 전화 한 통이면 군대들이 움직여 그냥. 그러니까 쿠데타가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촛불로 취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났는데 이 적폐 여기야 지속되죠? 이명박 그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대구 서문시장에 불이 나왔나? 이게 엄청난 불이 일어나요. 대구에 포항에 이명박의 고향 대구에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징조가 있어 없어요? 징조가 있죠. 여기 징조가 있었던 거야. 이상하게 서문시장에 불이 일어나고 박 대통령 생각에 막 불이 나고 이상한 징조가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 그렇죠? 그러다 박근혜가 탄핵이 되죠. 그러면 이런 게 있을 때 박근혜 탄핵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그것보다 5년 전에 미리 이야기했죠. 탄핵이 있기 5년 전에 이미 그 징조를 다 알아. 박근혜는 이렇게 되라. 너는 이렇게 되라. 너는 이렇게 된다. 트럼프 당시는 미국 공화당 후보 16명 중에 꼴찌할 때죠. 꼴찌할 때 내가 어디에 출연했죠? MBN에 출연해가지고 뭐라 그러죠? 트럼프 보고 허경영과 트럼프가 닮았다. 이래 아나운서가. 허경영과 트럼프. 이게 아주 너무 닮았다. 그 여기 나오는가? 들어봐. 허경영과 트럼프가 닮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트럼프가 미국의 아이콘이다. 16명 중에 지금 꼴찌지만 저 사람 대통령 내가 만들겠다. 비슷하게 공약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왜 한국에도 우리 국민들을 아까운 군인들을 보내지? 이거 손해보는 짓이야. 일단 트럼프가 있는데 사실 듣긴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공약이 조금은 너무 나간 것 같다. 그리고 쇼맨십이 있다는 차원에서 이제 공통점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직접 평가하시는 트럼프가 어떨지 저희가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판넬로 저희가 준비를 해보면 대선 때마다 지금 이번에도 나가실 거죠. 네. 그때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갖고 보긴 하지만 사실 기성 정치권을 공격하는 데서 통쾌하다라는 생각을 해도 진지하게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공약이 좀 허무맹랑하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트럼프를 진지하게 보지도 않고 허경영을 진지하게 보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국민이 진지하게 보고 안 보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대선 기간에 텔레비 나와서 얼마나 확실한 언어를 쓰느냐 이게 문제예요. 맞습니다. 트럼프가 쓴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국민 배당금이다,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인다, 정신교육대 집어넣는다 이런 말들은 완전히 트럼프의 말한 것보다 1000배, 1000배가 무서운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기성 정치권을 공격은 하는데 별로 신빙성이 없다 이러잖아요. 지금 필리핀 대통령이나 무슨 저런 트럼프가 신뢰성이 있었나? 별로 없었죠? 이 다음 정치인 대통령들은 미래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세계를 바꾸는 사람들은 신뢰, 국민들의 신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국민들은 신뢰보다도 확실히 바꿔줄 사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아니 신뢰하려면 맨날 공무원 출신 뭐 서울대 총장 출신 이런 사람이 되지. 신뢰를 원칙으로 한다면 아니 노무현보다는 이해창이가 훨씬 신뢰할 수가 있었지. 그래 안 그래요? 국민은 누굴 택하든가 신뢰보다는 새로운 걸 택해버리는 거예요. 노무현을 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면은 그런 신뢰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신뢰가 보수 세력인데 그 보수적인 그 세력이 계속 미래를 보장하는 게 아니야. 알겠죠? 네.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들 피를 뽑아가는 거야. 그게 요거야. 혈세 낭비. 맞습니까? 네. 국민 혈세 낭비를 밥 먹듯이 하는 거야. 아니 안기부에 있는 예산이 왜 청와대로 들어가노? 맞아요? 맞습니다. 안기부 예산 줄여야지 그러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거기는 예산이 남고 여는 예산이 부족해. 그거 됩니까? 도둑질 하자는 게 아니야. 안기부 예산은 남아 돌아가니까 청와대로 주고 청와대 예산은 모자란다는 소리야. 맞죠? 네. 그럼 그런 걸 배정 고쳐야지. 어떻게 안기부 예산이 남고 청와대 예산이 모자란다 이게 말이 되나? 그 누가 뭐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쓴 거 아니야. 맞죠? 쓴 건 아니죠? 그게 청와대 예산에 들어간 거예요. 여론조사비에 안기부 예산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 혈세가 주무구식으로 써지고 있는 거예요. 맞죠? 여기서 내가 몇 프로 절약한다고? 50%를 국민들한테 20세 이상한테 월 150만 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국민배당금. 국민배당금 시대가 옵니까 안 옵니까? 국민배당금에 대항할 자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다음 대통령 때 국민배당금에 대항할 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나라에 조금 전에 거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다. 이거 이재명이가 이야기한 거 있죠? 네. 들어봐. 성남시장 이재명 씨가 대학에 가서 강의할 때마다 허경영이를 가장 존경한다. 그러면서 국민당을 바꾸려고 무상복지 정책으로 청년 세대들을 현혹하지 말고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것이 저번에 훨씬 더 포퓰리스트가 있는데 그걸 누군지 아세요? 박근혜 대통령. 저번 대선 때 65살이 넘으면 무조건 한 달에 20만 원씩 있다고 약속했어요. 이 논의도 받는 거예요, 시간. 근데 지금은 제가 이거 한다니까 온 동네가 나서가지고 빨갱이 표를 뭐로 사느냐. 주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저는 경고합니다. 우리 허경영 선생을 어차피 존경하는데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스톱. 이 사람이 존경한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뭐라고 해놨나 그렇잖아. 좋아한다 그렇게. 존경한다고 했는데 다시 좋아한다고 넣었어. 발음을 다시 들어봐. 허경영 선생을 어차피 존경하는데 존경한다고 했 존경인데 여기는 굉장히 좋아한다. 왜 자막을 그렇게 넣었나? 아니 저쪽 팀에서 넣은 거. 방송사에서. 아, 방송사에서 넣은 거구나. 그래, 방송사에서는 허경영 씨를 굉장히 좋아한다. 이렇게 돼. 이 양반이 허경영을 좋아한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죠, 그죠?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하는가? 들어보세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다. 도둑놈이 너무 많은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내가 한 말이죠? 네. 100% 맞다 그러죠? 네. 자, 트럼프 미국의 아이콘이고 희망이다. 자, 그 다음에 트럼프 내가 대통령 만든다는 이야기 강의한 적이 있어. 그거 틀어봐. 제목이. 할 수 있었어요? 자. 굉장히 무서워요. 아니 이거 트럼프 내가 대통령 만든다는 이야기 나오는 거 있었잖아. 힐러리가 대통령 되면은 위험하다. 미국과 북한이 썸신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맞죠? 미국의 대통령을 한국인의 93%가 힐러리 지지. 한국인 93%가 힐러리. 미국은 말할 것도 없었어. 선거 핵전쟁을 막아줄 사람을 뽑아야 되겠어? 할 사람 뽑아야 되겠어요? 막아줄 사람 뽑아야 되겠죠? 네.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허경영밖에 없다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 미국의 대통령도 내가 영향권에 있다고 보죠? 네. 그것뿐이 아니라 중국, 북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이제 앞으로 내가 개입을 해서 바꾸면서 이런 국민의 혈세 낭비 이것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 또 하나 현재 제가 오늘 말하는 이 적폐청산이나
강행군의 적폐청산은 이거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 이 사람이 창덕궁을 지어요. 창덕궁을 짓고 저기 저 서대 서소문에 있는 서대문으로 갈 때 옆에 있는 경희궁이라고 있어요. 경희궁도 이 사람이 지었어. 경희궁 짓고 이런 궁공사를 이 사람이 주로 많이 해. 많이 하다가 그냥 국민들이 노역을 옵니까 안 옵니까? 노역 온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안 좋게 보기 시작한 거야. 강해군을. 그래서 이 궁지타가 강해군이 민심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하나 재밌는 거는 이렇게 적폐청산을 주장하는 세력은 원래가 대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세력들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혁명 세력, 혁명을 한 박 대통령이 할 때는 국민들 전체 지지를 못 받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특수한 혁명을 하는 거야. 혁명을 하는데 이 강해군 역시 적폐청산이라는 이런 거를 끝까지 막 주장하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이념을 심어주느라고 하다가 이 사람이 제일 취약점이 지지 세력이 별로 없는 데다가 기득권 세력들은 강해군을 지지해야 안 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지만은 우리나라 대다수 보수 세력들, 자본가들 이런 사람들이 적극 지지할까?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건 보수 쪽으로 기울어 있는 사람이 많아. 기본적인 사회의 기득권들의 지지를 못 받는 사람들이 주로 적폐청산을 주장합니다. 이거를 주장해.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 적폐청산 때문에 박근혜도 적폐청산 하다가 대통령 자리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전두환이를 다시 돈을 뺐다가 다시 그 다음 자리가 이명박 쪽으로 간다 하니까 친이계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게 된 거예요. 이 문재인 때문이 아닙니다. 문재인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난 게 아니라 친이계가 이명박을 지키려다가 보니까 과잉방어를 해야 안 해. 하면서 그냥 박근혜한테 불똥이 튕긴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다시 이명박을 또 하려고 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되려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맞춰주는 사람들이 많아. 나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전직 대통령들 그렇게 두드려 잡든지 그래요. 뭐 그냥 뭐 이명박에 대한 게 많은데 나는 절대 그런 말을 함부로 하진 않아요. 그건 전부 유언비일 수도 있으니까 법원에서 확정되지 않은 이야기를 내가 할 필요 있나 없나? 없습니다. 뭐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절대 하진 않아. 그러나 나는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나쁘게 보진 않아요. 도둑놈으로 보진 않아. 그래도 대통령이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을 거다. 난 그렇게 믿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구 서문시장에 불이 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화살이 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진도 7.5 내지 8 정도의 지진이 올 수 있는 나라인데 오면은 전체 중고등학생의 60%가 죽어요. 60%가 전부 사망해. 그 다음에 80% 정도가 중상을 입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개떡같이 만들어 놓고 있는 거야. 돈은 엉뚱한데 다 닦아쓰면서 애들 교실은 이렇게 넓은 교실에 저 기둥 하나 있나 없나? 없어요. $100 쌓아 올린 건물에 위에 서랍화만 쳐놓고 기둥은 내진이 안 돼 있어. 흔들리면은 1층에서부터 3층까지가 한꺼번에 지붕 뚜껑이 딱 빵 찍듯이 찍어버려. 양쪽이 탁 무너지면서 이게 딱 내리 꽂으니까 이 안에 있던 학생은 전체가 전멸해버려. 이 지붕이 딱 누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래 가지고 딱 눌러버리니까 애들이 밑에서 다 죽는 거야. 근데 이게 철근이 들어있으니까 나갈 수 있나 없나? 못 나. 철근 콘크리트가 눌러버리니까 다 죽는 거야. 그런 교실을 전국에 얼마나 많이 100%가 그런 교실이야. 근데 내진 설계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벽에 벽돌로 쌓아 올린 데다가 서랍을 쳤는데 이 서랍화가 힘이 없어요. 한 번은 흔들면 와르르 학교. 그러니까 학교 교실이 가장 지진에 위험해. 지진에 가장 위험한 건물이 학교야. 그 다음에 지진에 위험한 건물이 뭐예요? 단독이야. 그 다음에 지진에 가장 안전한 건물이 아파트야. 알겠죠? 아파트는 지진에 무너지는 일은 없어요. 옛날에 철근 콘크리트를 안 진 아파트는 무너져. 근데 요새 철근 콘크리트를 진 아파트는 벽도 철근 콘크리트, 위도 철근 콘크리트, 전체가 철근 콘크리트야. 아무리 흔들어 제껴도 아파트가 무너져 안 무너져? 그 아파트는 지진에 괜찮은데 학교 학생들만 죽이는 거야. 집에 있은 노인들만 살고 애들은 다 죽이는 거지.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야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진이 와서 한번 흔들어 버리면 세월호에 몇십만 배의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해놓고 저걸 대한민국 정치인이라고 쳐다보고 앉아있어. 그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하고 배치 달고 돌아다녀. 맞아요? 어떤 학교를 하나 표본해놓고 진도 7을 한번 흔들어 봐. 나만 아는 학교가 있는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면은 미래를 훤히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모르죠? 알려주십시오. 예. 알려주세요. 국민배당금이나 결혼하면 1억이나 출산하면 3천만 원이나 결혼하면 주택자금 2억을 무이자로 주는 거나 이거는 무이자로 계속 주는 거야. 이런 거 국회의원 100명으로 줄이고 보좌관 9명 이거 전부 돼서 한 3,000명 돼요. 이거 없애는 거 이런 거 전부 이야기한 게 미래를 내다본 공약 맞아 안 맞아요? 요때 1억은 지금의 한 5억 정도 됐어요. 이거 20년 전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때 결혼하면 1억 3천만 원 줬으면 지금의 한 2, 3억 되죠? 그러면 이 돈을 그 당시에 줬으면 지금 그 당시는 우리 대학 입학하는 사람이 지금은 작년에 30만 명이었어. 1년에. 근데 그때는 얼마인지 알아요? 150만 명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인구가 없어져 안 없어져요? 인구가 전부 다 없어지는 거야. 인구가 절벽이야, 절벽. 이렇게 돼가지고 초등학교도 없어지고 중학교 앞으로 없어지고 점점 없어져.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를 훤히 내다보고 했는데 미래를 내다본 게 대우 내다봤었죠? 네. 쌍용 내다봤었죠? 네. 삼성 내다봐서 안 내다봤어요? 삼성은 몇 년 전에 3년 전, 쌍용 5년 전, 이게 5년 전. 이렇게 내다봤어요. 내다봤죠? 네. 박근혜 정부 내다봐서 안 내다봤어요? 5년 전. 다 미래를 5년 전에. 저출산 세계 1위 되는 거. 저출산이 전 세계 220개 국가 중에 225개 국가 중에 220이야. 저출산. 근데 이 저출산 내다봐서 안 내다봤어? 20년 전에 내다봤어? 20년 전에 내다봤단 말입니다. 근데 이 강해군이 20년 앞을 내다봤을까? 안 내다보고 적폐청산을 한 거야. 미래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적폐청산하면은 자기 정적만 죽이는 거야. 자기 동생 죽여. 대통령 되자마자 자기 동생 죽여 안 죽여? 왕 되자마자 자기 동생 죽인 게 또 인현왕후를 갖다가
뭡니까? 유폐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실수한 것이 그런 것이 문제지, 정치 적폐하는 이 정치 아이디어는 좋았는데 미래를 못 내다보는 거야. 자, 이 지금 적폐청사 미래를 내다보고 있을까? 아니요.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사 미래를 내다보고 있을까? 아니요. 마구잡이식이야, 마구잡이식. 검찰이 끄집어내면 그냥 수사하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정무수석이 뭐 3억 문제로 들어가서 나갔죠? 네. 물러났죠? 네. 그러니까 적폐청사는 대통령 된 사람이 적폐를 청산한다는 이런 언어를 쓰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적폐청사는 검찰이 언제나 해. 언제나 하는 거야. 그런데 권력이 바뀌면 검찰이 다시 또 수사를 해. 이런 적폐청사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권력이 바뀌기 전에 항상 대한민국 검찰이나 경찰은 적폐청산이 항상 하고 있어. 그렇죠? 그런데 권력이 바뀌면 유난히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보다가 나라 경제는 온데간데가 없어. 해야 됩니까? 이런 분위기 가지고 국민을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뭐 그냥 국민들은 잡혀가는 것만 보고 전 세계 신문에는 한국 망하는 것만 보고 있는 거야. 한국 사람들 도덕은 빵점이다. 이것만 선전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한심해. 알겠죠? 그래서 뭐 자기들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러나 소리 없이 하라 이거야. 소리 없이. 알겠습니까? 소리 내지 마라 이거야. 에? 이 적폐청산을 밀어붙이는 건 그 뒤에 개헌이 숨어 있을 수가 있어. 개헌이. 내 말 이해갑니까? 그 뒤에 개헌이든 뭐든 권력 유지에 뭔가가 작동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의 뒤를 파고 있는 거지. 다 줄줄이 엮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들어간 사람까지 청와대 들어가 있는 사람이 오히려 걸려도 바깥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안 걸려들고. 무슨 말인지 알죠? 이 박근혜를 내보낸 이명박 진영이 호리호리한 만만한 존재가 아니겠죠. 그죠? 이상한 게 튀어나오지. 그죠?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있는 그 진원지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려.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게 흘러다니는 거예요. 탁탁 던지면 잡혀 들어가요. 그럼 우리 국민들은 맨날 이런 것만 보다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50% 전략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경제를 살리게 국민들을 고민을 해결해주고 내가 편지를 가져왔으니까 문제를 제기해서 대통령이 이 편지 내용을 한번 들어봐야 돼. 문재인 대통령도 들어봐야 되겠지. 자, 나와서 한번 읽어봐요. 바로 나한테 온 편지야. 안녕하십니까, 총재님. 저는 서울 목도에 사는 8세 마을 아들은 서미정입니다. 총재님 강의를 들은 지 어연 1년이 됐네요. 저 또한 보통 사람이라 서 총재님을 생방송을 끼고 뵙는데 유튜브에서 강의를 들은 첫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우리 서 총재님을 못 알아봤을까 싶을 정도로 미안하고 고생하시는 서 총재님을 위해 많은 홍보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경기가 바닥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급여 못 받는 분도 많으시고 건설해주고 원청에서 돈을 못 받는 하청업체 사람도 많고 다들 아우성인데 이분들의 목소리를 청와대에서는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여기에 포함이 안 되지만 남의 딱한 상황도 제 상황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옛날 아버지 시대에는 열심히 일하면 보람이 따르던 시대였는데, 보상이 따르던 시대였는데, 지금 젊은 청년들은 그러질 못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직장을 구해도 급여를 못 받거나 일을 구해도 기본급도 없는 영업직이니 그런 얘기를 접하다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절실히 국민배당금이 있어야겠구나 생각도 들고요. 하나뿐인 남동생이 있는데 백화점 극차 요원입니다. 들어보니 급여는 180만 원인데 세금 떼면 160이 채 안 됩니다. 정적인지 계약직인지 물었는데 정확한 답변은 없었고요. 이 아이 나이가 33살인데 30대 초반 남자 급여가 150이면 어느 여자가 시집을 올 거며 이 돈으로 처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립니까? 일도 열악하고 면직 많은 주차장에서 마스크도 못 쓰게 합니다. 힘들게 일하는 동생이 안타깝지만 그래도 노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 응원을 합니다. 저희 큰형부도 경북대 중문과 졸업생인데 나름 대구에서 수재만 하는 학교인데 지금 현재는 보험회사 영업사원입니다. 기본급 없는 일을 하고요. 계약을 해야 돈을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요즘 남자들 반듯한 직장 구하기도 힘들지만 쫓겨나온 갈 데도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나마 저희 큰언니가 고등학교 교사가 형부 급여가 부족해도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파견직이라 파견 2년이면 무조건 회사를 나와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럼 2년마다 이력서를 작성해야 하고 면접 준비해야 하고 그런 시간들이 너무 아깝고 힘듭니다. 예전에 파견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무산됐고요. 근데 파견 4년이 된다 하더라도 짧습니다. 최하 파견 20년은 보장되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 대학 입학이라도 시키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에 40 넘은 처녀도 많고 50 넘은 처녀도 있습니다. 시집을 가고 싶어도 번듯한 직장을 가진 남자가 없다는 거죠. 본인도 비정규직인데 남자까지 비정규직인 아이까지 낳는다는 건 그건 비극입니다. 허총장님께서는 제가 말한 상황들을 쏙쏙들이 아시니 국민 배당금을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매달 고맙게 받겠습니다. 선물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살림을 재정비해달라는 의미로 협대를 준비하겠습니다. 소외된 가정, 소외된 가정, 복지 사각지대에 아낌없는 예산을 쓰시고 허총장님 말씀대로 국회의원 월급을 빼시고요. 총재님 빼주세요. 총재님 언제 대통령 되시나요? 2020년엔 되시나요? 왠지 2020년 반복되니 좋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언론인만 국가 지도자 현지도 많이 뒀었어요. 정신교육대 넣지 말고 추가로 철없는 부모와 아이들도 정신교육대에 넣어주세요. 사람들도 정신교육대 넣고 이 사람들은 추가로 해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넣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주의 세상 때문에 남을 배려하는 말이 없다 보니 살인도 쉽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허총장님 강의는 어린아이부터 들어야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꼭 교재로 배포되어서 아이가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교재로 나왔으면 합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교육 문화를 대통령 되시면 꼭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부모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바로 부모가 되는 철 없는 10대들, 철 없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적어도 중학교부터 아기를 키우는 돌보는 과정을 연습해야 되지 않습니까? 싶습니다. 그게 몸에 배어야 나중에 아이를 낳더라도 아이를 사랑으로 돌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대로 숨진 아이들이 많기에 이것도 시행됨을 합니다. 전 아이를 위해 트림송도 직접 작사하고 작곡하고 훌륭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매번의 노래를 불러줍니다. 잘 때마다 노래를 불러줍니다. 하하. 어쨌든 대통령 되실 거니 되셔서 우리 국민들의 정신머리를 제대로 때려줘 주세요. 허총재님만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첫째, 치안이 안전한 나라. 둘째, 여성이 행복한 나라, 아이들도. 셋째, 복지가 튼튼한 나라. 넷째, 충효 사상이 튼튼한 나라. 이 외에 여러 가지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허경영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빨리 읽어야 돼요. 허경영 총재님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9월 8일에 일본에서 비자 문제로 전화로 상담을 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덕분에 허 총리가 통화한 후 일주일 뒤에 무사히 비자가 나왔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일본에서는 더럽비자 경우 처음에 1년, 다음에 3년, 그리고 나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쯤에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3개월 전쯤 유튜브로 헌 총재님의 강의에 끌려 매일같이 가사일을 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헌 총재님의 이름을 부르고 노래도 했습니다. 어린아이 남편회사에서 자동차 전시회가 있었는데 3,000명 이상이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에 상품 당첨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그냥 입장권에 서 있는 번호를 보면서 허경영 하고 외치자마자 제 번호가 당첨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놀라면서 허경영 파워는 대단하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회사에서 일이 힘들 때에는 허경영 성함을 마음속으로 외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고 회사 일도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인 테스트에서도 다른 사람 이름은 힘이 안 들어가는데 오로지 허경영 이름만이 힘이 가는 걸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대구에 계시는 저희 이모님께서도 시간을 내어서 총재님의 강의를 들으러 가시라고 전했습니다. 이모님이 인터넷에서 허 총재님의 얼굴을 보고 예쁘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이모님께서 다음에 허경영님께서 대신에 나오시면 표를 찍을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관이 한 명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허 총재님께서 태어날때 상황과 자라오시는 과정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어릴 적 너무나 추워서 외양간에서 송아지를 끌어안고 자던 일, 어머니 산소에서 흙보자기에 싸서 무임승차로 서울로 갔던 일, 맹장 수술을 받을 때 신문지 자국을 지으면서 간호원들이 울던 일 등등. 그런 상황에서도 언제나 어머니의 생각을 한시도 잊지 않고
또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바르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갔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신을 초월한 하늘에서 오신 분이 분명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다방면의 지식과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해소하려는 따뜻한 마음과 순수함 그리고 매너와 위트를 두루두루 다 갖추신 분은 아마도 찾아보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허충재님을 알게 되어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남편이 정월에 휴가가 시작되면 뵈러 가겠습니다. 그때에는 저희 남편이랑 저랑 허그해 주십시오. 자필로 써야 하는데 제가 워낙 조필이라서 이렇게 워드를 써서 죄송합니다. 다 됐어요? 응? 밑에는 안 읽어도 돼. 다 됐어. 아유 고생하셨어. 아니 내가 평양에 와 있는 것 같아. 목소리. 하도 발음이 똑똑해. 북한 아나운서가 말하는 것처럼 아주 똑똑해. 아주 150만 원 정도 세금 지하고 33살 동생이 월급 받죠? 이 사람 대학 나왔겠죠, 그죠? 대학 나왔는데 백화점에 그 지하나 이런 데서 주차장에 있겠죠, 그죠? 근데 거기는 분진이 많아. 차가 올라다니고 하니까 분진이 많은데 마스크를 못 쓰게 한대잖아. 마스크 쓰면은 이제 백화점 지하나 이런 데서 마스크 쓴 사람을 보면 강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성들이 공포를 느껴. 남자도 그걸 싫어해. 그러니까 백화점 지하에는 마스크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를 하루 종일 마시고 한 달에 150 받아봐야 나중에 병원비도 안 돼. 알겠죠? 근데 이것도 직장이라고 다니는데 33살인데 장가를 안 갔대요. 그러면 여기에 여자가 만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렵죠? 그러면 150만 원이 점심값이 얼마 들어가죠? 점심값 차비자면 50만 원 없어지죠, 그죠? 그럼 이것도 투자를 해야 150만 원을 받아. 투자를 해야.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마이너스 해야 돼. 양복도 옷도 입어야 되죠? 그런 거 감가상각 빼버리면 한 80만 원이 남을 거야. 한 달에. 80만 원 가지고 젊은 대학생이, 젊은 33살짜리 남자가 결혼할 수 있나? 그런데 이 직장도 구하기가 어려운 직장이야. 그 나는 지하에 차를 세울 때 그 지하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나 그 아저씨들 쳐다보면 괴로워. 마스크도 안 쓰고 사실 방독면을 써야 될 정도야. 거기 조금만 있으면 숨이 막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직장인들이 굉장히 힘든 거야. 이런 주차에 온 동생 이야기를 내가 듣고 깜짝 놀랐어. 나는 항상 이걸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보험영업직 그 형부 있잖아. 이 사람은 뭐 돈을 거의 못 번다고 보면 돼요. 이거는 실적이 없으면 월급이 있나? 없어요.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주로 위궤양이 걸려. 항상 불안한 거예요. 쫓기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150만 원을 이 남자한테 주면은 이 남자가 생활적인 결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여자가 오면 150만 원 받겠죠? 네. 두 사람 300만 원 있죠? 네. 이 사람이 150만 원 가져오죠? 네. 그럼 450이죠? 네.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끔 해놓고 일을 시켜야 돼.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 들어가서 마스크를 안 쓰게 해놓은 백화점은 가지 말아야 돼. 지하에 있는 사람들 마스크 쓰라고 해야 돼. 알겠습니까? 네. 마스크 앞에다가 허경영 써놓으면 되는 거야. 우리 마스크 있지? 허경영 마스크. 그거 쓰고 있으면 돼. 거기다 무슨 백화점 이래놓으면 되잖아. 에? 현대백화점 이렇게 양해해 주세요.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글을 써놓고 미소를 해놓으면 되잖아. 여기다가. 스마일 해놓으면 되지. 왜 마스크를 못 쓰게? 그 백화점에 임원들이 문제가 있죠? 네. 백화점 임원은 이번 기회에 허경영 강의를 보고 수정할 것.
알겠죠? 이렇게 지금 이 마스크를 이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팔잖아. 근데 여기가 하나 실수한 게 있어. 여기 왜 스마일이 없어? 허경영은 마스코트가 스마일이야.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 과거에도 웃지만은 미래에도 웃을 일만 있어. 허경영은 미래에도 웃을 일만 있어 없어요? 남한테도 웃음을 전파하고 다니고 항상 남한테 웃음을 줘. 내가 나타나면 애들 웃던가 안 웃던가? 웃어요. 일단 다 웃는데 여기 미소가 있어 없어? 캐릭터가 웃고 있는데 이거는 웃는지 우는지 알 수가 없어. 여기에 미소를 이렇게 짓고 여기에 허경영 눈처럼 캐릭터가 있어야 돼. 맞아 안 맞아요? 캐릭터 두 개가. 그럼 더 이쁘겠어 안 이쁘겠어?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요 글씨 이거를 미소처럼 해서 만들어 놔야 돼. 맞아 안 맞아요? 그래 양쪽에 미소를 한다. 여기에 동그라미를 한 개씩 쳐놔야 되겠어 안 쳐놔야 되겠어? 그게 눈이야 눈. 눈에 입끝이 닿아야 되겠어 안 닿아야 되겠어? 그 다음에 여기 코를 쫙 표시해놔야 되는 거야. 맞죠? 그래 이렇게 해서 백화점 지하에 이런 미소를 쓴 마스크 쓴 사람 왜 우리가 싫어하겠어? 청년들 마스크 써야 돼. 그거 그냥 마시면 안 돼. 알겠죠? 우리는 돈 몇 푼 주는 게 대수가 아니라 이 150만 원을 주면서 그 조금원들의 건강을 줘야 되겠어 안 줘야 되겠어? 건강도 주고 주차 요원도 시키고. 알겠죠? 그러니까 즐겁게 해줘야 되는 거지. 본인이 안 쓰겠다면 할 수 없지만. 자, 이거는 다시 좀 바꿔야 되겠어. 재고가 많습니다. 재고만. 그러니까 저출산을 20년 전에 내다보고 이런 거 다 내다봤죠? 이 내다보는 것은 이거는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훤히 내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경제가 앞으로 흔들리겠어. 왜? 인구가 줄어드니까. 젊은 사람이 안 태어나고 노인만 쌓이니까. 이제는 모든 옛날에는 모텔이 많아가지고 너도 나도 가서 잠을 잤는데 그래 애들 많이 낳았는데 이제는 모텔이 뭘로 바뀌어요? 양로원으로 다 바뀌어. 요양원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젊은이들이 막 가서 있던 그 모텔들이 이제는 오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노인들이 가서 있게 되는 요양원으로 다 바뀌어버리니까 사회가 역동성이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면서 내가 이 위기 때 나타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이 몇 년 갔죠? 조선은 500년을 가. 조선은 500년. 신라는 얼마 갔죠? 970년 정도 갔어요. 970년, 약 1000년 갔어. 그 다음 백제는 몇 년요? 약 700년 갔죠? 그 다음에 고구려는 몇 년 갔어요? 자, 우리나라는 보통 500년 이상 역사가 가요. 가는데 중국의 모든 나라는 진나라가 중국을 삼국 통일한 진나라 알죠? 진나라가 몇 년 갔죠? 15년. 15년 갔어요. 15년. 중국은 최고로 오래 간 나라가 300년 된 거야. 뭐 말할 것도 없어. 송나라, 진나라, 모든 청나라, 명나라 이런 나라들이 전부 300년 정도 갔어. 270년 뭐 이렇게 300년. 왜 이렇게 중국은 왕조가 짧을까? 왕조가 굉장히 짧아요. 중국은 우리나라는 왕조가 이렇게 길어. 왜 이럴까? 우리 민족이 빨리빨리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빨리빨리 민족이라는 말도 누가 만들었냐면 일본에서 만든 거야. 한국 사람은 조잡스럽다. 뭐 한국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한국 민족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전통과 역사가 한번 왕조를 만들면 이렇게 오래 가는 나라야. 일본도 그렇게 오래 가지를 못해. 보통 다른 나라들은 300년 정도면 끝나버려. 송나라, 청나라, 명나라, 한나라 다 300년을 못 넘겨요. 역사책에 보면 다 나와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왕조를 우리나라는 왕조를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야. 그래서 우리나라는 뭘 하면 우리가 성공하냐. 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한민족은 안 좋다는 소문을 많이 냈지. 여러 가지를 했지만은 실제 우리 민족은 이 왕, 황제 이런 게 있으면 우리 민족은 성공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한민족은 이 구심점이 분명하게 이렇게 있을 때 발전을 해요. 근데 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구심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지금요, 싱가포르의 이강요 36년하고 자기 아들이 지금 하고 있죠? 이 사람 보고 독재자라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이 사람만큼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대만의 장개석이 얼마나 사람 많이 죽인지 압니까? 그런데도 대만의 장개석이는 종신총통해서 안 했어. 독재했다는 말 하는 사람 있나 없나? 지금도 가면 대만 곳곳에 장개석 동상이 천지야. 천지야. 얼마나 그 사람들이 단결이 돼 있었어. 근데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뭘 좀 해보겠다 하니까 무조건 독재자. 무조건 이제 죽일 사람. 이렇게 이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요, 영국은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선포할 때 영국은 북아일랜드 국민들 투표권, 그 당시 국민들 북아일랜드 국민 투표권 있었나 없었나? 투표권 자체가 없었어. 피선거권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투표권 선거권 달라고 북아일랜드가 들고 일어나니까 그 북아일랜드 사람들을 무차별로 학살했어. 몇십 명을. 그게 민주주의의 효신 영국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아니 자기 국민을 투표권을 주질 않고 투표권 달라고 한다고 다 쏴 죽인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의 뿌리인 영국이야, 영국.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하는 1972년에